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종합특검이 내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처음으로 소환하는 만큼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 구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재판부는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 이후 대검과 법무부 간부 순으로 연락이 이어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계엄 직후 수원고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의 통화 내역,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포렌식 수사관 출동 의심 연락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 관련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한다며 특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선은 출범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하는 2차 종합특검에 쏠립니다. 6월 24일이죠.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은 물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계엄 당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검찰 인력 파견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 관련해가지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좀 주목이 받고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12.3 내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에 총리 공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당에서는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당시 윤석열 정권의 이제 뭐 그죠 당정대 회동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하야하거나 탄핵 소추를 당하거나 특검 수사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인사 및 김용현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등 이제 합리화, 정당한 논리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했다. 그리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주요한 내용을 수첩에 업무 수첩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판결문에 아예 적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의혹이 제기되기는 했는데 당사자들이 좀 부인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판결문에 이 내용을 상당히 인정하는 내용으로 적시가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책에도 아마 이런 내용의 뭐 서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의 진실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퍼즐을 통해서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사후적으로 이거를 뭐 대통령이 뭐 몸상하지 않도록 혹은 대통령한테까지 칼날이 오지 않도록 뭔가 이거를 뭐 이제 가감을 하려고 했었던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이분은 아예 그 앞에 몇 달 전부터도 이런 부분들에 다 관여가 된 거다라고 하는 혐의가 돼서 20년 구형받은 거를 지금 25년으로 받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박성재 장관이 뭔가 적어 놓은 것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전 평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글쎄요. 이분들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김기현, 나경원 이분들 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에 의해서 입으로 진실이 뭔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땐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냥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성재 뭐 이 수첩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노상원 씨 수첩 그것도 이제 재판부에서 뭐 인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주변부의 어떤 정황들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 재판부에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뭐 어떤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 의원도 뭐 책을 통해서 기록을 했었다든가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것도 어쩌면 뭐 이게 또 수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해서 제가 생각에 이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박성재 그 법무장관의 수첩을 바탕으로 한 건데 다른 관계자들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한동훈 의원도 이런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온 것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계엄이 내란이라고 확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논의를 한 건데 이 부분을 뭐 어떤 사법적인 잣대로 재단할 수 있을까? 그건 뭐 저는 어렵다고 봐요. 야, 이게 왜 그러냐면 김영현 장관은 다 뒤집어 씌우는 이제 이 얘기들이 있었던 거라는 정황이 좀 나온 거여서 제가 막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 다 부인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정치적이건 법적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떨어냄으로써 김영환은 다 뒤집어 씌우고 결국에는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작전을 짠 거 아니냐고 당연히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의 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이제 1심 나왔지만 앞으로 2심, 3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이 더 또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타임라인을 좀 봐야 되죠. 당시를 돌이켜서 보면 내란 다음 날 이 당정대 회동이 있었고 그날 회의 직후에 추경호 지금 현 대구시장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실로 넘어가서 이 회의 내용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5일 새벽에 비상의총 열어서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실제 7일에 1차 탄핵안 됐을 때 불참했어요. 당론으로 표결 불참해서 탄핵안 부결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동훈 당시 대표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공동정부 구상 담화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두국민 담화에서 무슨 일 했는지 쫙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더 불길이 일어나서 탄핵이 결국 된 거였잖아요.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 당시 당정대 회동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합리화와 모든 정당화를 부여하는 어떤 근간이 되는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MBC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측에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시 당정대 회의가 계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거다. 한동훈 의원도 있는 자리에서 계엄 정당화를 논의를 했다는 판결문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이것도 한동훈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합리화를 정당화를 논의를 할 수 없어라는 이 답변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왜 한동훈 의원이 반대했으니까 거기서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경호 시장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논의는 없었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밝혀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서 뭐 재판에 넘겨지면 그 사람들 다 조사해서 무슨 얘기했는지 뭐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하튼 이 자리에 갔다는 사람을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불러서 그때 무슨 얘기했느냐 이거를 수사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니 근데 내란 이런 게 있어요. 특검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수첩이 일단은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도 써져 있고,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어쨌거나 나경원 의원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특검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치적인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도 이 부분은 한 의원이 해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모두 국민들이 또 물으시면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만약에 뭐 이런 모임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일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했지 누구를 편들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논의까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중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내란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4일이죠. 이날 오후에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공간에서. 누구누구 모였냐. 한덕수, 박성재, 한동훈, 추경호, 정진석,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이거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대충 나온 결과가 일단 김용현한테 다 뒤집어 씌우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 죽으면 우리 다 죽으니까 김용현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일단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와요. 우리 지금도 기억하죠. 그 다음날 느닷없이 뭐 한덕수하고 한동훈이하고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이제부터 이 나라는 우리가 접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지금 판결문에 따를 때 결국에는 한동훈 지금 의원이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뭐 막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지만 그동안에도 설득력이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에 불성립시키면서 또 한 주 유예가 됐고 그 사이에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랑 당사에서 나와가지고 권력을 이양받겠다라는 희한한 아주 위헌적인 일들을 벌려왔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 지금 그 계엄 당일 다음 날 모였던 저 멤버들의 어떤 논의 구조 그리고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을 비호하고자 했던 거는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그동안의 그 주장들이 사실상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저 모임뿐만 아니라 또 안가 모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가 모임을 통해서 또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다른 사람들까지 모여서 또 그 논의를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지금 계엄의 전후와 관련된 이 총체적인 내용들이 아직도 지금 확정이 다 안 되고 판결문들을 통해서 일부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모임에서 한동훈의 역할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없으면 뭐 한동훈이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고 아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12월 8일일 거예요. 일요일에 한동훈하고 둘이 딱 나와가지고 한덕수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한번 준비됐나요? 예.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금요, 저건 정말 반헌법적인 거 아닙니까? 무슨 권한으로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부여받았길래. 예. 초위헌적인 상황입니다. 네. 초위헌적인 상황.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당정대 회의에서 그렇죠. 지네끼리 모여서 네, 이렇게 가자. 뚝뚝 거린 다음에 나와서 저 말을 한 거구나. 게다가 12월 8일이 어떤 날이냐면 12월 7일에 탄핵 발의가 불성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탄핵 발의가 불성립되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대로 가서 우리가 먹고 이제 내가 전면에 나서면은 다 진압할 수 있어. 그럼 돼. 이 생각으로 저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때 제일 나는 한덕수를 참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이제 한동훈한테 권력이 간 거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프 칠 때 이렇게 잔디에 해가지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방향을 정하듯이 이렇게 딱 해보니까 지금은 또 한동훈이네. 그래서 이제 가서 줄을 쓴 건데 저거는요 내란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제2, 제3의 내란에 지금 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또 하나의 초위헌적 쿠데타와 똑같습니다. 저 상황 자체가.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대표, 여당 대표가 권력을 이양을 받습니까? 행정권을 어떻게 이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그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내가 뭐 12월 3일에 막으러 갔다 국회 안에 들어갔다 이거 명분 하나 가지고 본인을 정당화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면 역시 한동훈 의원은 윤석열 쪽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구나.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데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일체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이 곧 헌법인 거죠. 자기가 윤석열만 밟으면은 이제 자기다. 완전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 짓거리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이 체포조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 그거를 먼저 뭐 연락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피신하려고 그 계엄을 해제시킨 거지, 이 내란 세력과는 완전히 똘똘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과 함께 했던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뭐 정진석은 뭐 이번에 선거까지 출마하려고 했지만 내란 세력으로 지금 재판받고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한동훈만 빠져나와서 지금 또 새롭게 마치 옷 갈아입고 변신해서 자기는 다시 이제 국회를 입성한다? 이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뼈가 아픈 게 이겁니다, 바로. 예. 한동훈과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을 지금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수사를 재개했는데 이게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한동훈이 자기가 당대표였을 때 가족들 뭐 이런 게시판 그런 명의들로 해가지고 게시판에다가 김건희 욕하고 윤석열 욕 엄청 했잖아요. 이게 범죄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이게 이제 남의 국민의힘의 업무 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범죄가 돼서 장동혁이 최근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한동훈은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게 아니고 범죄자여서 우리가 제명한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범죄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사실은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압수수색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멈췄어요. 근데 그때 장동혁이 원래는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려고 했다가 주위에서 말리니까 그냥 한동훈을 제명하고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동훈이 의원에 당선될지 몰랐던 거죠. 그때는. 예. 몰랐던 건데 이제 의원이 당선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단계 조작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 게시판의 관리인 국민의힘이죠. 당원 게시판의 관리인인 손모 씨를 인천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이라면 당원 게시판 서버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운영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친한계 인사 당원 명단이 올라왔다는 의혹. 이건 아니죠. 이게 잘못됐네. 이건 아니고 김건희 윤석열을 막 비방하고 근데 한동훈은 당시에 칼럼 같은 것을 가족들이 퍼날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착수가 됐는데 한 차례 무혐의를 받았고 재고발에 따라 수사가 제기됐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서버를 국민의힘의 그 당원 게시판이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태까지 다 막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장동혁이 서버 압수수색을 협조를 하게 되면은 파장이 진짜 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동훈이 저도 이제 이 수사가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현직 의원인데 당원 게시판 되게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큰 범죄는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짜치는 일이잖아요. 창피한 일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게시판을 조작한다? 본인이 뭐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들이 한 거는 본인이 지금 인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로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 어찌됐든지 본인도 지금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피의자입니다. 걸핏하면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 피의자라고 외치던 한동훈이 본인이 피의자 신세인 데다가 지금 얘들이 그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극구 반대하는 그 조작 기소 특검을 하게 되면은 한동훈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기본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수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연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간단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정의안 부산시장 후보였죠. 선거 공작, 음료수 테러, 자작극 테러 해가지고 지금 구속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들끼리 엄청 싸우고 있어요. 이것도 좀 되게 볼만한 관전 포인트인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정의안은 국민의힘 보좌관 했던 사람이고 배우 공작이 마치 국민의힘에서 배우 공작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야, 국민의힘 니네가 사주해가지고 같이 공범으로 벌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다고 빠지면서. 근데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준석, 너 자작극 그거 언제 알았어? 너 알고 있었지?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잘랐어? 선거 전에 니네가 알았는지 여기 밝혀. 라고 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정의하니까 구속됐습니다. 근데 정의하니까 구속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이거를 제대로 수사한다면 개혁신당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작극 테러가
정의한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배후가 있는지를 수사를 당연히 할 거잖아요. 당연히 개혁신당과 이준석 같은 지도부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안이가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그 입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나 혼자는 못 죽어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의안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에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것도 있네요. 이준석은 그 예전에 그거 아시죠? 그 대전에서 업자한테 룸사롱하고 뭐 성접대 받았다. 대전 그 사건 아실 텐데 그 사건이 일단 한번 끝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윤석열한테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이후에 나중에 징계를 먹고 결국엔 쫓겨나게 됐던 건데 경찰 수사는 그때 당시 일단 일단락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 작년 대선 때 그 성접대를 했다고 하는 그 업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감옥에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감옥에 있는데 이 김성진이 이준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왜 어떤 내용이냐? 아니 내가 분명히 접대를 했는데 접대를 안 받았다고 성접대를 안 받았다고 방송이나 뭐 이런 언론에서 거짓말을 했다. 저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라고 해서 김성진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준석은 그 수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준석이 저도 개혁신당이 저를 고발했구나. 제가 이제 그 성접대 의혹 당일에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의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을 입수를 해서 이거 제가 작년 대선 때 제가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겁니다. 보니까 김성진이 그날 룸사롱 대전에 있는 유성 룸사롱 간 것까지 아마 부인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준석 갔기는 갔는데 성접대는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입장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룸사롱 접대 중에 밖에 있는 자기의 운전기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오늘 내가 준비한 약 그거 이준석 대표 뭐 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 근데 그 약이 무슨 약이냐? 그 성기능 관련 약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작년 대선 때 이제 불거졌었고 그거는 뭐 제가 아니고 이 성접대를 담당했던 장의사란 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아직 살아있다. 수사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선거된 지 한참 지났는데 그걸 아직도 종결을 안 했을까요? 종결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계속 수사 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래가지고 이건 주진우 얼굴은 아닌데 그죠? AI가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건 주진우 얼굴이 아닌 걸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개혁신당은 우린 몰랐어. 그리고 경찰도 공식 통보가 없었어. 알고 보니까 이 정의안이가 선거 기간에 경찰 수사를 받다가 가서 자백을 했대요. 사실은 제 자작극이 맞습니다.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는데 얘네는 지금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진우 이 사람도 저거잖아요. 이 사람도 아마 조작기소 특검하면 수사받을 사람인데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했어요. 경찰이 자백을 숨겼다. 라고 하면서 경찰 지휘 라인을 고발한 그러니까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 지금 이 주장을 얘들은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뭐 주진우는 여기 왜 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재밌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신당이 이 자작극 테러를 언제 알았냐 이거 뭐 지금 기사 내용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왜 커질 것 같으냐면 이 아버지 있잖아요. 개혁신당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개혁신당 부산 출마자 10명 중 8명이 한 단체 출신인데 이게 정의안이에요. 이 정의안이가 아버지가 이 정근이라는 사람이에요. 정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의안의 아버지가 그린 닥터스라는 봉사단체를 했는데 개혁신당 부산 출마자 10명 중에 8명이 이 그린 닥터스 봉사단체의 출신입니다.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여기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근데 제가 볼 땐 여기서 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의안의 아버지 정근이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병원을 온병원이랑 큰 병원 하나 봐요. 단체에 있는 청년들이 대거 개혁신당의 공천을 받고 개혁신당과 관계가 돼 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수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의로 뭐 공천을 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천의 대가, 공천 헌금. 사실은 정의안이라는 애가 저 누군지도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사람인데 국회에서 보좌관 비서관 했던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순수해서 정의안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뛰어나가지고 공천을 했다고 이제 개혁신당은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패턴으로 보면 이 공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것은 정의안뿐만이 아니고 이 아버지랑 뭔가 엮여 있다라는 정황이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이준석 되게 재밌는 양상이 됐어요. 조금 이렇게 합치는 듯 하다가 최근에 여러 사건을 두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는데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근데 저는 그분이 진짜 그 일관성 하나만은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보통 멘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정말 잘 해주고 계시고 보니까 이제 장동혁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안철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안철수가 튀어나왔는데 국힘의 얼씬도 말라. 예, 복당 반대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분이 튀어나오셔가지고 아주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순간 안철수가 다음 대선에 나오기 어렵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 그래서 안철수가 그것 때문에 추경호 재판 나가가지고 아니 추경호가 우리 당사로 모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한동훈이 우리 당사로 모이라고 했어요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한동훈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철수가 장동혁과 손을 잡았지만 한동훈을 완전히 끊어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차기 당대표 아니면 차기 대권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참 존경스럽지 않나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무릎팍도사 강호동 있을 때 나가가지고 그때 이후로 정치인의 길을 쭉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그때 이후에. 근데 이분의 멘탈도 정말 쉽지는 않아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한동훈 엄청나게 지금 다투고 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복당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되면 장동혁이 외로웠는데 지금 안철수와 손을 잡게 됐네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재밌습니다. 예, 안철수는 꿈의 대통령. 그렇죠. 그냥 차라리 V3 하고 의사 봉사활동 계속했으면 굉장히 존경받는 공인이 됐을 텐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저렇게 망가지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참 이 기사 보고 기가 막혔는데요. 조갑제 아시죠? 조갑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조갑제와 정규제를 청와대로 불러서 그때는 대통령실이었을 텐데 밥도에 대접하고 원로 대우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갑자기 열폭을 하면서 보안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거부권 안 쓰면 탄핵 사유라는 말을 오늘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개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안 쓰고는 이재명 대통령 마음이겠는데 거부권을 안 썼다고 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저는 이분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특이해 보이는데요.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겁니까?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 막 칭찬하고 대선 때 작년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일방적인 뭐 마치 그런 선풍적인 인기로 이제 뭐 될 것 같으니까 당선될 것 같을 때는 그렇게 아부를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분이 1945년생이신데요. 나름대로 기자 사회에서는 꽤 탐사보도 기자로 유명했다가 조선을 가면서 사람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는데 잠깐 작년에 윤석열이 탄핵 일으키니까 그걸 또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한동훈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는 이유는 한동훈을 다음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회견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한동훈이 창당을 해야 된다. 복당은 지금 어렵다고 본 거죠. 복당은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창당을 해야 되는데 부산이 원래 이 보수의 중심이야. 서울이나 부산, 특히 부산에서 창당을 하라고 하는데 조갑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조갑제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조중동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사실상 차기 대권 후보,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권 후보를 한동훈으로 낙점했어요. 한동훈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가 많습니다. 한동훈이 특히 말만 꺼내면 이재명 대통령 욕을 막 하잖아요. 비판을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사를 굉장히 많이 실어주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쪽에서는 조중동이나 조갑제 같은 사람에게는 자기들의 보수의 희망은 한동훈뿐이 없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이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어떤 일을 겪었나요? 이 한 번 겪었는데 그 밑에서 꼬북 노릇을 하던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찍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한동훈이 윤석열이 뭐 비판하고 지금 그러지만 본인이 대통령 되면 자기가 모셨던, 그리고 자기에게 벼락 출세를 안겼던 윤석열과 김건희는 바로 사면되겠죠. 당연히 사면되고 아마 제가 예측하건대 김건희는 국회의원 출마 같은 걸 할 겁니다. 정치로 나갈 거예요. 그런 날이 안 오리란 법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한 번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작년에 2조 넘게 벌었답니다. 트럼프가 코인 같은 걸로. 말도 안 되는 이해충돌 별짓거리를 다 해도 트럼프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만약에 검사 한동훈이, 윤석열이는 술이라도 많이 먹고 정신이 혼미하지만 한동훈은 술도 안 먹는데요. 콜라 마신답니다. 술 취하지 않은 윤석열이 어떤 폭정을 저지를지는 너무도 뻔하게 저는 보이는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한동훈을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밀고 있고 그 플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냐면 민주당이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싸우고 있잖아요. 한동훈이 저렇게 막 설치고 그래도 아무도 견제를 하지 않습니다. 쟤는 그러니까 쭉쭉쭉쭉 그렇게 언론과 조중동과 손을 잡고 저렇게 나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진짜 피눈물 나게 후회하는 순간이 한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진짜로 생각이 들어요.